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을 비롯해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인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최근 7경기 2승 5패 하락세를 타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이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8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현재 파울로 벤케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당일 오전까지 벤케로의 출전 여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직전 경기 발목 부상을 당했던 주전 가드 제일런 석스는 이번 마이애미전 다행히 출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마이애미 상대로 올랜도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도중 지미 버틀러가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났던 게 뼈아팠고, 오클라호마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토요일 오클라호마전 이후 일요일 바로 올랜도전을 치르게 됐는데 올 시즌 백투백 성적은 3승 1패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지미 버틀러가 결정한다면 수비가 좋은 올랜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타일러 히로와 던컨 로빈슨 같은 마이애미의 슈터들이 올랜도의 수비를 뚫고 어느 정도의 야투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23득점 16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일런 존슨이 22득점을 올렸지만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에게 42득점이나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디안드레 헌터와 레리 낸스 주니어도 20점 이상 득점을 올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바냐마의 높이에 상당히 고전했었던 애틀랜타고, 무엇보다 턴오버를 22개나 범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11월 말부터 한때 6연승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탔었던 애틀랜타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력이 떨어진 애틀랜타입니다. 올 시즌 현재 팀 페이스 전체 3위, 리그에서 세 번째로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애틀랜타인데, 팀 페이스 1위로 애틀랜타보다 더 빠른 페이스를 갖고 있는 멤피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농구를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무려 5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코트를 떠났지만 벤치 세컨 유닛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골스를 큰 점수 차이로 잡아낸 멤피스입니다. 산티 알다마가 21득점, 제이크 라라비아가 19득점, 루크 캐너드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자원 3인방이 55득점을 합작했고, 주전으로 출전한 제런 잭슨 주니어와 데스먼드 베인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11승 2패, 흐름이 상당히 좋은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애틀랜타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캠 존슨이 33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벤 시몬스도 12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얼마 전 주전 가드 데니스 슈로더가 골든 스테이트로 트레이드되면서 전력 누수가 큰 브루클린입니다. 사실 브루클린은 올 시즌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리빌딩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한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 예측이 난해한 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유타전 역시 캠 존슨과 벤 시몬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콜린 섹스턴이 30득점, 키온테 조지가 28득점, 라우리 마카넨이 27득점 주전 3인방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5경기에서 3승 12패, 흐름이 좋지 않은 유타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은 32로 수비는 무너졌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로 공격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드래프트를 위해 탱킹 쪽으로 노선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유타이기 때문에 이 팀 역시 경기력 예측이 상당히 난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직전 디트로이트전처럼 야투율이 폭발한다면 브루클린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밀워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27득점을 기록했고, 다리우스 갈랜드도 1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트윈 타워도 25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딘 웨이드와 타이 제롬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7승 1패,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블랜드고, 여전히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이기 때문에 이번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과 더불어 최근 8경기 6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경기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조엘 엠비드가 34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타이리스 맥시와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8경기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필라델피아고, 맥시와 폴 조지, 엠비드까지 복귀하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엠비드는 백투백 경기인 이번 클리블랜드전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엠비드가 결장한다면 모블리와 제럿 알렌이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금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잭 라빈의 활약을 앞세워 보스턴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잭 라빈은 3점슛 6개 포함 36득점을 기록했고,
라빈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보스턴을 화력으로 제압한 시카고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 3연승을 기록 중인 시카고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맞대결에서는 리그를 대표하는 양궁 농구팀인 보스턴의 3점슛 성공률이 25%에 그쳤기 때문에 만약 보스턴이 본래 모습대로 야투율을 회복하고 잭 라빈이 직전 경기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카고가 동부 컨퍼런스 2위인 보스턴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시카고와의 홈 경기에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1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제일런 브라운을 비롯해 나머지 주전 선수들도 얕은 한조를 보였고 총 56개의 3점슛을 시도해 단 14개만을 성공시키면서 시카고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렸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시카고 원정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인 보스턴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저조한 야투율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카고에게 금요일과 일요일 연전을 모두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지난 오클라호마와의 NBA 컵 대회 결승에서 승리하면서 컵 대회 우승을 했지만 곧바로 치러진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는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컵 대회 결승 이후 치러진 클리블랜드 원정이었기 때문에 데미안 릴라드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밀워키입니다. 최근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컵 대회 MVP까지 수상했는데 직전 워싱턴과의 맞대결에서도 야니스가 42득점을 몰아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야니스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밀워키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조던 풀이 3점슛 5개 포함 27득점을 기록했고 알렉산드레 사르와 빌랄 쿨리발리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말콤 브록던도 25득점을 기록했고 코리 키스퍼트도 부상 복귀전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다만 연패를 끊긴 했어도 올 시즌 여전히 승률 꼴찌, 오펜시브 레이팅 32, 디펜시브 레이팅 29위일 정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워싱턴이고 이미 올 시즌 밀워키와의 맞대결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만 42득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패배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밀워키 원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밀워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뉴욕전 26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24득점을 기록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17득점을 올렸지만 공격 효율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을 앞두고 미네소타에서 뉴욕으로 이적한 칼 앤서니 타운스에게 32득점과 20개의 리바운드를 내줬을 정도로 페인트존을 완전히 장악당했고 루디 고베어와 나즈리드, 미네소타의 빅맨 자원들이 옛 동료 타운스에게 압도당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미네소타입니다. 다만 최근 8경기에서 6승 2패, 이 구간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일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골든스테이트가 연패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홈에서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멤피스전 무려 51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시종일관 멤피스에게 압도당했던 골든스테이트인데 스테픈 커리가 자유투 2개를 제외하고 시도했던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2득점으로 침묵했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무득점,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도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5득점으로 부진하면서 멤피스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전에서는 유일하게 앤드류 위긴스가 1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는 가비지 타임에 활약한 브랜딘 포젬스키가 21득점을 기록했지만 경기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2승 9패,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골든스테이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인 골스인데, 승리했던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와 버디 힐드 듀오가 3점슛 12개 포함 57득점을 합작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커리와 힐드의 3점슛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현재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 원투펀치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리그 전체 꼴찌인 워싱턴 다음으로 낮은 승률과 더불어 오펜시브 레이팅 29위, 디펜시브 레이팅 28위, 공수 모두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을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미네소타전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15경기 11승 4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미 올 시즌 뉴올리언스와의 맞대결에서 33점 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금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금요일 경기는 원정팀 클리퍼스가 23점 차 대승을 거뒀는데, 아무래도 댈러스의 원투펀치,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결장하면서 전력 누수가 너무나도 컸었고, 댈러스의 팀 3점슛 성공률이 23.3%에 그치면서 클리퍼스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루카 돈치치는 일요일 경기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카이리 어빙은 복귀가 유력해 보입니다. 댈러스로선 돈치치의 결장이 뼈아프겠지만 그래도 어빙이 복귀한다면 금요일 경기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처럼 저조한 3점슛 야투율만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번 연전 2차전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댈러스 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제임스 하든과 노먼 파월이 53득점을 합작했고, 센터 이비차 주바치도 21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는 28일 토요일 골든스테이트와의 홈경기에서 복귀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전도 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하든과 파월의 경기력이 올라왔고, 벤치에서는 아미르 커피와 케빈 포터 주니어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3점슛 7개 포함 42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데빈 바셀과 제레미 소엔도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베테랑 크리스 폴도 야투율 100%와 더불어 12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해줬습니다. 최근 웬바냐마가 3점슛 야투 기복은 있지만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데빈 바셀과 제레미 소엔, 켈든 존슨 등 주전과 벤치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복귀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누수 없이 포틀랜드를 상대할 수 있는 샌안토니오입니다.
올 시즌 이미 포틀랜드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덴버전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총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는데 앤퍼니 사이먼스가 28득점, 셰이든 샤프가 27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제라미 그랜트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덴버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포틀랜드입니다. 특히 최근 주전으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투마니 카마라가 14득점, 벤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난적 덴버를 잡아낸 포틀랜드고 현재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거의 풀전력으로 샌안토니오전을 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덴버전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면 포틀랜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안토니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30%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인디애나에게 9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부상에서 돌아온 듀란트가 복귀 후 가진 3경기에서 평균 2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브래들리 빌도 직전 경기 복귀하자마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직전 경기 데빈 부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경기 도중 코트를 떠났는데 이번 디트로이트전 출전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부커가 결장한다 하더라도 듀란트와 빌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유타전 상대에게 20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33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말릭 비즐리가 3점슛 7개 포함 26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막판까지 유타를 추격했던 디트로이트지만 1쿼터에 벌어졌던 29점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 중인 디트로이트인데 6경기 모두 120점 이상 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베테랑들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경기력 또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시즌간 피닉스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 중인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대구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창원 LG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8일에 있었던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에서는 승리했지만 KBL 정규리그에서는 3연패를 당했고 15일과 20일 LG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체면을 구긴 KCC입니다. 직전 경기 리온 윌리엄스가 21득점, 허웅과 이승현이 나란히 14득점씩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아셈 마레이가 버티고 있는 LG와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KCC고 발바닥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었던 팀의 핵심 최준용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지난 LG전이었습니다. 올 시즌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KCC인데 12월 12일 승리를 거둘 당시 용병 디온테 버튼이 4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버튼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직전 경기 결정했던 최준용의 출전 여부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수원 KT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드류 니콜슨이 25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정성우가 19득점, 신승민이 1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연장전 클러치 상황에서 연달아 3점 슛을 놓쳤고
경기 종료 직전 신승민이 결정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김낙현과 샘 조세프 벨란겔의 얕은 한조가 뼈아팠고 5일 동안 3경기를 치른 KT를 상대로 체력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심판들의 하드콜을 잘 활용하면서 끈적끈적한 수비를 통해 상승세를 탔었던 가스공사인데 최근 휴식기 이후 콜이 다소 소프트해지면서 가스공사 특유의 수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KCC와의 맞대결에서 KCC의 총 득점을 58점으로 묶었을 정도로 수비가 잘 됐었던 가스공사인데 이번 경기 역시 가스공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수비에 임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원주 디비전 선수들 대부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7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용병 캐리 라렌이 12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정효근이 12득점을 올렸지만 배병준과 박지훈, 변준영까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자리수 득점에 그쳤고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상무에서 돌아온 에이스 변준영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경기당 평균 9.6개의 3점슛을 상대팀에게 허용하면서 외곽 수비 문제도 계속 노출 중인 정관장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변준영을 비롯해 배병준과 박지훈, 국내 선수 3인방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유기상과 전성현을 필두로 한 LG의 3점슛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KCC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아셈 마레이의 부상 복귀 이후 페인트존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LG인데 마레이는 최근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상과 칼 타마웨어의 경기력이 물이 올랐고 부진을 이어오던 전성현이 직전 경기 3점슛 4개 포함 17득점을 기록하면서 0점 조준에 성공한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이미 정관장을 상대로 2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LG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수원 KT의 경기입니다. 홈팀 DB는 직전 정관장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오누아쿠가 장염 증세로 결정했지만 대신 주전으로 나선 로버트 카터가 15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선 알바노가 14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서민수와 박인웅, 이용우도 나란히 9득점씩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강상재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8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알바노의 경기력이 살아났고 강상재와 서민수, 박인웅 같은 국내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다시 연승 흐름을 탄 DB입니다. 이번 KT전 직전 경기 결정했던 오누아쿠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에이스 알바노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T는 직전 가스공사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용병 레이션 해먼즈가 2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박준영도 1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진광이 높은 야투율과 더불어 18득점을 올렸고 최창진 역시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얻어낸 자유투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팀의 2점차 신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허운이 부상으로 아웃된 가운데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비롯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인 KT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최진광과 최창진 같은 세컨 유닛들이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KT는 토요일 하루 휴식을 취하는 반면 DB는 토요일 모비스와 경기를 갖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DB를 상대로 KT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스모패 4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